결실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네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 참 막막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한국 공교육 체계를 온몸으로 뚫고 겪은 분들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서 이렇게 국립대학교까지 잘 안착하신 분들인데 과연 공교육, 돌아보기도 싫은 공교육 학교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좀 흥미있을까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그 학교 현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학업 성적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 언어 성적에 관한 한 국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수학과학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도 수학과학에 대해서 지적으로 어떤 흥미도 못 느끼고 있어요. 지적 흥미도에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안 믿겨지죠? 여러분들 상황 아니었습니까? 수학 풀기 겁나고 그러나 잘 풀고. 자, 수학과학을 포함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세계에서 꼴찌였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엄마가 시키는 걸 한 거예요. 학원 가서 한 겁니다. 스스로 한 공부가 아니에요. 재미없는 공부를 남이 시켜서 한 공부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식으로는 민주시민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잘 칩니다. 지식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너가 민주시민처럼 살래? 라고 물어보면 전 세계 바닥이 나옵니다. 사회성, 협동성에서 바닥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너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또 전 세계 바닥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공부는 제일 잘하는데 너무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제일 불행해. 호기심 다 잃었어. 스스로 할 줄 몰라. 민주시민답게 타인에 대한 공동체의 일에 대한 배려나 관심 같은 게 거의 없어. 도대체 뭘 위한 교육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로부터 분명한 교육의 목표가 도출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꼴찌하는 거를 OECD 중상위권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는 누군가가 1등하면 누군가 2등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서열화 시키는 순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째, 서열화 줄여야 됩니다. 대학 서열학원, 학교 서열학원, 석차학원 이런 것들 다 죽어요. 그런데 인성에서는 우리가 경쟁적인 선이 아니잖아요. 인성은 누구나 1등할 수 있는 겁니다. 인성은 누구나 패스할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은 누구나 끝이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모든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인성에서는 바닥을 헤매고 소수만이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학업 성적에서 세계 1등을 다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저하게 상관관계가 있겠죠. 입시 경쟁 교육 체제에서 사교육비 들이붓고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문제풀이 교육, 또 일방적인 훈육지도, 여기로 아이들을 내몬 결과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 행복감, 호기심을 체계적으로 거세당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좀비화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주체는 뭐라 해도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가정의 선생님, 부모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역할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요. 교사는 존경과 사랑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교사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사 집단은 가장 우수합니다. 고등학교 성적 기준으로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늘 부러워해요. 미국은 교사 되는 사람들의 평균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상위 40%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1, 2위를 다투는 핀란드, 교육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는 교사들이 상위 15%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5%에서 7%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업 성적을 자랑하는 우리 교사 집단이 전 세계에서 학생들에게는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꼴찌에서 둘째하고 현격한 차이로 확실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몹시 힘들 겁니다. 선생님들 자존감 바닥이에요. 우리는 이때 선생님들을 꾸짖기 쉬울 겁니다. 아니, 사회적 처우도 높고 그래서 선망직업 1등이기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꼬박꼬박 있고 4시 반이면 땡 하고 칼퇴근하는데 도대체 결국 선생님들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건 선생님들 문제 맞아요. 선생님들이 더 열정을 갖고 더 사명감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옛날의 스승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관료제의 말단 직원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중앙집권화된 교육 행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교장, 교감, 부장, 일반 평교사. 여러분들은 평교사들만 본 거예요, 사실은. 층층시하로 내려오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관료 체제가 있는데 이걸 깨야지만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희망지도를 그린다면 분명히 청와대, 국회 이런 데가 좀 깜깜하게 나오겠죠. 반면에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 아마 환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진보교육감의 모든 교육혁신 정책들이 농축되어 있는 혁신학교 전국에 한 700개 정도 되고 지금 금년 안에 아마 1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혁신학교들이 환히 빛나고 있을 거예요. 껌껌한 바다의 등대처럼 여기저기 혁신학교들이 빛을 발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21세기 교육은 아무튼 창의 인성교육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인성의 핵심은 사회성, 협동성, 공감 능력 아니겠어요? 이거 수업 바꿔서 저절로 길러줘야 됩니다. 인성 수업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수업 시간에 인성교육이 일어나게, 모든 수업 시간에 창의, 토론, 발표, 프로젝트 교육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바꿔야 돼요. 우리를 만든 것, 여러분들을 만든 거는 80%가 수업일 겁니다. 언제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업이 여러분들의 80%를 만들었을 겁니다. 20%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계속 발전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진화하고 스스로 혁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80% 수준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2년 동안 1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30-40시간씩 수업을 들었어요. 그 모든 수업 시간에 정보와 지식을 전달받기도 했지만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관계를 우리는 봤습니다. 질문하는 방식, 야단치는 방식, 칭찬하는 방식, 비교하는 방식, 싸움을 중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모든 수업 시간에 한 시간 수업 시간에 수십 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성이 길러지지 않겠어요? 이제는 이 수업을 바꿔야지만
인성이 바뀌고 우리 미래가 바뀌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권위에 복종합니다. 너무 정답이 있다고 맹신하고 있어요. 자, 선진국이 되면 이제 편하게 남의 길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척해야 돼요. 새 길을 내야 됩니다. 용기를 갖고 창의력을 가지고 집단지성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빠른 추격자의 신세를 벗어나서 앞장서는 개척자가 돼야 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조정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 덕성, 감성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수업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죠. 오히려 이런 욕구나 이런 능력을 체계적으로 거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생활교육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활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지, 통제로 갔잖아요. 이제부터는 자율과 책임으로 가야죠. 자율과 책임으로 가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어느 수준이 되면 과거와 달리 아주 높은 비용이 듭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의 권위에 맹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비상 상황이었고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의심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모여서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바꿔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죠. 교육을 바꾼다는 건요. 근데 첫 번째는 소득 하위 계층 30%에게 실질적 기회균등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각 교실에 30%의 성적 부진 아니면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에게 우선적인 지원과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지적 호기심을 되찾고 다시 내면을 맞닥뜨리게 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주체로 키워주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체질화한 사람으로 키워주는 일일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국의 13군데 진보교육감들이 갖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4년 전에 진보교육감이 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징검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2기 진보교육감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징검다리를 사용해서 교육혁명의 경륜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아마도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의 진보교육감들이 우리나라 공교육을 21세기 생태민주사회의 공교육에 맞춰서 확실하게 바꿔놓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공교육을 통해서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던 사회 7대악 없애야 됩니다. 원칙 없는 정치, 인성 없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도덕성 없는 경제, 인성 없는 교육의 결과예요. 인류에 없는, 인간성 없는 과학, 인성 없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노동 없는 일확천금의 꿈, 역시 인성 없는 교육의 결과고요. 또 양심 없는 쾌락 추구, 인성 없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희생 없는 신앙행위 이런 것들도 인성 없는 교육의 결과일 거예요. 간디의 7대악의 핵심 악이 인성 없는 교육인데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진보교육감 13분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인성 없는 교육이 예약한 우리 사회의 7대악, 이미 여기저기서 발현하고 있는 이 7대악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